네,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다음 주는 어떤 전략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다음 주면 딱 6월에 한 거래일 남아 있고요. 본격적인 7월 시장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분과 함께 하반기도 맞이해 볼 준비 해보시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2025년이 이렇게 빨리 흘렀네요. 벌써 상반기 마무리하고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왜요? 6개월 0.5살 더 드셨습니다. 그건 좀 그렇네요. 네, 그래도 하지만 지수가 가는 건 좋네요. 계좌가 올라왔으면 네 그렇긴 하지만 12월까지도 계속 이렇게 쭉 가야겠죠. 네. 머니투데이와 함께 함께 네 빅피처 금요일 가겠습니다. 이 시간과 함께. 자,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지수가 올라갈 때 어떤 섹터 위주로 좀 살펴볼까? 이쪽은 어때요? 저희가 궁금한 쪽 가져왔습니다. 바로 로봇인데요. 로봇주가 지금 매력도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몇 점 만점입니까? 10점 만점에 10. 아유, 예. 10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그거 적어주세요. 예. 10점 적어주시면. 만점에? 10점 만점에 한 6, 7 정도밖에 아직은 안 되는 6, 것 같아요. 예. 오. 왜냐면 지금 일단 뭐 성과가 아직 나오는 건 없고요. 네. 다들 뭐 한다고 하는데 뭔가 보여준 거 아직 없고. 네. 하지만 오히려 강도는 그러니까 관심과 아니면 또 성과를 냈다는 쪽들은 해외가 더 아직은 또 성과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쫓아가야 되는 입장 쪽에서 그러면 쫓아가려면 또 저희가 기댈 게 그거밖에 없죠. 정부 정책 거기서 뭔가 확인되기 시작해야 좀 움직여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거까지 세서 3박자 맞고 이제 막 자금 투입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일단 대기하는 섹터 정도라고 보고 나오는 뉴스들 이것저것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기 섹터라고 한다면 일단은 관심 있게 주시하면서 바라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 가운데 어떤 종목 위주로 먼저 좀 봐야 할까? 워낙 종목들이 많습니다. 추가 시세 후보군 열어볼게요. 바로 맞네요. 현대오토에버와 LIG 넥스원, 두산로보틱스 다 각각의 특징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대표님. 네, 그렇지만 뭐 로봇자 쓰이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네요. 두산 로보틱스. 그러네요. 예. 시장에서는 로봇자 붙은 회사들 뭐 휴림 로봇, 예, 유일 로봇 이런 쪽들이 막 강한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좀 모멘텀을 더 갖고 확실한 쪽을 더 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그런 쪽을 보게 되면 먼저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예, 이 회사가 계속 올라가는데 나 왜 이렇게 올라가?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일단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부각을 받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통해서 우리가 밸류체인 안에 있다라는 쪽에서 뭐 유통도 담당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직접적으로 로봇 쪽의 시스템 쪽에 접근해서 제어를 한다. 그래서 어떤 관제를 담당한다. 이거는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밸류를 확 줘도 된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중요한 거는 아직 뭐 뚜렷한 성과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연결해서 변화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여기까지 올라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대오토에버도 한때는 뭐 자율주행 아니면 현대차에서 SDV라고 하는 쪽들 뭐 막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들 강조될 때 움직였지만 그래도 다 로봇이 있다. 네. 그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추세 흐름들은 유념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 잘 아시는 LIG 넥스원. 예, 미사일 노브, 로봇 예스. 예, 이러다 보니까 고스트 로보틱스죠. 밸류 차지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방산 쪽에서 가장 비싼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외국계 리포트 쪽에서는 LIG 넥스원 약간 중립 쪽의 의견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놓친 거는 로봇. 예,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내주기 시작하게 되면 사족 보행 로봇이 같이 뭐 어떤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앞으로도 좀 밸류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네. 네, 이 회사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나오는 성과만 보게 되면 글로벌 협동 로봇 하게 되면은 나야 나라고 해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회사죠. 4위 정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4위면은 저희가 보통 로봇 쪽의 회사면은 실적도 좀 넉넉하게 나와야 되겠는데라고 하는데 글로벌 로봇 회사 특별한 섹터에서 좀 성과 내는 회사 아니게 되면 거의 다 뭐 적자 왔다 갔다 하거나 아직 그렇게 크게 성과를 못 내는 회사들이 많죠. 근데 그 중에 하나다란 쪽에서 보고는 있지만 글로벌 고객사 보게 되면 그래도 GM 들어가 있고요. GM으로 들어가고 뭐 다농, 하이네켄 음식료 회사에 이렇게 로봇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서 맥주캔 따나요? 예. 예, 요플레 따나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 글로벌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관점 쪽에서 또 이번에 파리 로봇쇼에서 나왔던 아마존 웹 서비스와 공동 개발한 V
보이스 투 리얼 이쪽도 AI가 겹붙여서 뭔가 로봇과 또 연결될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밸류는 조금 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이제 가장 궁금한 거는 그거는 일단 그렇고 성과 좀 다오 수주 팍 들어오면서 좀 성과 좀 다오 아마 이번 실적 시즌에는 로봇 쪽들이 생각보다 약간 좀 보여줄 게 없다 보니까 좀 주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또 노리는 것도 좋지 않나 라는 쪽에서 일단은 아직 강하게는 정부 정책이나 실적이나 아직은 조금 좀 못 따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지금 좀 나타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은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안 올랐던 로봇주 가운데 추세가 좀 격하게 올라온 쪽이 두산 로보틱스죠. 세계 4위 그만큼 실적도 있기를 기대하면서 세 종목으로 압축해 주셨습니다. 자, 현재 구간 마무리 구간입니다. 이번 주의 마무리 그리고 6월의 마지막 금요일장이기도 한데요. 3천선은 지켜내고 있는 상황에 우리는 안도를 해야 하는 건지 싶죠. 3,058.78포인트에서 코스피 마감 대기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781선에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수급이 좀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외국인이 계속해서 요 며칠 좀 덜어내는 규모가 좀 있는 편입니다. 여러분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번 주 모든 거래가 끝났습니다. 결국 수요일 날 양대 증시는 고점을 형성한 후에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요.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으로 양대 증시에서 빠져나가는 흐름이었습니다. 다만 단기 이평선은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반등을 꾀할 수 있을지 전략적인 부분들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장은 유가증권시장 3,054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은 781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 보시면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3일 연속 매도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은 1조 원 가까운 순매도세가 발생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지수 방어적인 부분들 챙겼고요.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것은 SK 하이닉스, 가장 많이 산 것은 삼성전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시죠. 코스닥에서도 개인과 기관이 오늘 코스닥 하락을 방어해 주었고요. 외국인이 2천억 원 넘는 매도세로 오늘 지수를 압박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달러당 원화 가격은 계속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죠. 자, 그런 가운데 종목들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외국인이 엇갈린 매수를 보였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의 흐름도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하이닉스는 고점 터치 후에 3% 조정 나왔고요. 삼성전자는 모건 스탠리 측에서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살아있다라고 평가를 받은 가운데 6만 원권 위에서 오늘도 거래 마치는 데 성공합니다. 반도체 단도 대부분 다 조정이 나왔고요. 리노공업 제외하고 모든 반도체 소부장 이 화면에 보이는 종목들은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한국투자증권 쪽에서 지금 외국인의 지분율이 굉장히 적은 섹터가 바로 헬스케어 쪽이라고 하는데요. 헬스케어에 대한 하반기의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리포트를 제시했습니다. 리가켄바이오가 그 안에서 기술 이전 기대감 커지고요. 5.6%의 상승세, 유한양행도 1.5% 오늘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주사에 그리고 금융에 대한 시선도 오늘 끊이지 않았고요. 신한지주가 1.3%로 횡보하는 흐름을 지켜줬고 KB금융이 0.6% 상승했습니다. 화면은 없지만 하나금융지주가 오늘 역사적 신고가까지 경신하면서 금융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도 지속되고 있구나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조선과 방산을 본다면 한화오션이 오늘 1% 떨어졌는데 노무라 증권 쪽에서 한화오션의 목표 주가를 5만 원대로 정말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하락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는 것에 안도해야 할까요? 방산은 오늘 정말 좋았습니다. 계속 그 나토의 그 방위비 증액 이슈가 방산에 대한 시세를 자극하고는 있긴 한데 여전히 고점에 대한 논란은 지워지지 않는 상황. 현대차, 기아차 오늘 전부 다 조정이고요. 2차 전지도 오늘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임 4%, 에코프로 형제 모두 다 5% 각각의 하락세가 연출되었습니다. 한국전력도 3% 빠졌지만 오늘 기관에 정말 역대급 순매수가 잡힌 쪽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소비 음식료 안에서 삼양식품이 빨간불, 건설기계 안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빨간불, 그리고 게이멘터 안에서 SM이 2.7% 상승하면서 각각의 섹터 안에서도 개별적인 이슈를 통해서 빨간불을 켠 종목들이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카오도 보시면 네이버가 1%, 카카오
카카오 3% 빠졌지만 오늘 아침에 대비해서는 정말 많이 낙폭을 축소해냈다라는 점의 특징이라 다음 주에도 조금 흐름을 연속적으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래대금 거래량 상위로 만나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거래량 상위는 삼성전자가 차지했고요. 68,800원에서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카카오페이 거래 정지 풀리자마자 오늘 18% 장중 급락 나왔는데 8%나 낙폭을 대폭 축소했다라는 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지주사 안에서 콜마 홀딩스의 집중도가 높았습니다. 18%의 급등세, 그리고 북극 항로라는 새로운 정부 정책의 테마가 형성되면서 KCTC와 동방이 각각 상위권을 차지하는 흐름이었고요. 거래대금 안에서는 반도체 투톱이 차지를 했고 카카오페이나 네이버, LG CNS 같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 급등합니다. 네이버도 네이버 관련해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을 출원했다라는 소식 오늘장에 전해졌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역시나 로봇주가 상단을 차지하네요. 휴림 로봇이 23%, 로보로보가 6.9%의 시세를 내주었고요. 거래 대금으로 확인했을 때는 역시나 휴림 로봇이 그리고 로보로보가 상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다날도 10% 급등, 거래 대금이 함께 실렸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리가켄바이오, 에이비온,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처럼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거래 대금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점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장은 과연 어떤 종목과 섹터에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아무래도 외국인이 좀 팔자기조를 보이게 되면서 시장도 고요하게 다음을 준비하는 태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준비를 잘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5월 말까지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섹터를 우리는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직접 김민수 대표님께서 챙겨와 주신 공략 섹터 열어봅니다. 바이오 얘기가 최근에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못 가서요. 네. 자꾸 그리고 바이오주는 날 좀 봐달라고 합니다. 네, 날 좀 바이오. 바이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바이오주를 보는 입장 쪽에서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하고 이제 격차가 코스피하고 좀 많이 나고 있는데 가장 가야 될 섹터는 그러면 그게 가면서 격차를 좀 줄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일단 다음에 준비를 하는 섹터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일단 실적 시즌에 또 들어가는 좀 약점도 있습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실적도 보여줄 수가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약간 좀 위축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지만 그래도 소외됐던 부분들을 얼마큼 빠르게 들어오느냐 이럴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된 저희 주요 업체들이죠. 오늘 리가켄바이오도 네. 성과 쭉 내다 보니까 기대감을 안고 있다 보니까 바로 턴하는 것처럼 일단 지금 미국 분위기도 아니고 한국 분위기 쪽에서 맞춰가는 분위기가 더 나와야 되겠다라는 쪽들인데 미국은 지금 뭐 약가인하부터 뭐 품목별 관세 때문에 아직까지 좀 정신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쪽들은 조금 다를 텐데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성과를 좀 기대하자라는 입장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성과 안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리가켄바이오도 마찬가지겠지만 플랫폼주의 역할이 지금은 제일 중요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물론 저희가 바이오 USA에서 조금 바이오 우싸, 그래서 좀 USA 우싸하고 뭐 성과가 나올 줄 알았더니 없어요. 조용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저희가 조금 좀 위축된 거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성과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대해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인데요.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대를 우리가 품어볼 수 있는 쪽. 그렇다면 그쪽에서 움직여준다면 정말 코스닥도 코스피와 함께 키 맞추기가 가능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탑픽 종목 한번 열어보죠. 시총 상단주에서 있을까요? 에이비엘 바이오. 네. 좀 많이 내려와 있던데. 네. 여기까지 왜 이렇게 내려왔을까라고 고민이 되는데 예. 이 정도 뭐 가는 종목 가는 것도 좋겠지만은 한 번쯤은 그래도 성과 나올 만한 종목들 바람 피싱 이거 한번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저점에서 한번 해보자라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나왔던 ABL 111 이쪽하고 삼중요법 관련된 쪽에서 임상일상 결과 상대 이중요법 하는 경쟁사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런 쪽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고 또 최근에 7월 8월 달 가게 되면은 또 데이터 관련된 ABL 301이죠. 여기서 그랩 B와 관련된 BB 셔틀 관련된 쪽들 추가 성과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는 할 수가 있겠다. 근데 왜 못 가느냐?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이게 7월 11일 날 보다 보니까 1,400억 정도 발행했던 RCP 우선주 발행 쪽이 있다 보니까 이게 1년 보유회수가 이제 거의 풀릴 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묵직하게 좀 진행되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락업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막상 물량 안 나오게 되면 네. 별거 없네. 그리고 또 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은 우려감이 좀 더 있었다. 수급적으로. 네, 그런 쪽을 좀 성과가 끌어내게 되면 반대로 나올 수가 있는 자리가 거의 다 와가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7월 11일 전에는 조금씩 보는 것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좋은 자리 들어왔네. 그래서 약간 좀 이제 슬슬 조금씩 돼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수급 이슈들 끝나고 오버행 이슈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유로운 날개를 달 것 같아서 그러면 ABL 윙 바이오가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그걸 기원하면서 본 실적 좀 보여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한 어디까지 보실까요? 지금 지난 고점은 좀 넘어가겠다 싶어서 좀 10만 원짜리 쓰려고 하다가 만 원짜리 한 장 뺐습니다. 그래서 9만 원 정도까지 보고요. 5만 5천 원 정도를 일단은 리스크 관리하는 가격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전략 받고 싶은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종목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가운데 일진전기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가 아닙니까? 네, 직전 고점을 살짝 몇백 원 더 썼네요. 네, 그래서 신고가입니다. 예. 네. 어떡하죠? 뭐, 즐기면 되죠. 축하드립니다죠. 예. 축하드립니다고. 지금 또 이쪽에서 전력기기 쪽에서 가장 안 거둔 종목이었었죠. 맞아요. 예, 혼자 남았다. 그럼 언젠간 가겠다라는 쪽인데 이럴 때 저희가 이제 많이 이탈해요. 왜냐면 아이고 이거 얘만 못 가니까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나오고 했는데 결국은 아무 문제 없고 수주한 거 보면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그 설비 투자한 것들 이제 하반기 집중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실적은 이상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하반기를 기대한 종목이다라고 하는데 일단 일진전기의 특성은 한두 번 이렇게 쫙 간다 그러면 또 좀 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월요일 날까지도 한 번 더 쭉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좀 줄일 건 줄이고 다시 조정받으면서 사보는 거를 전략을 짜가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비중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해 보이네요. 축하드리면서요. 김민수 대표님과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은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시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